삼성전자가 인도 철수를 고려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되자 삼성전자가 결국 인도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마치 불길한 먹구름처럼 우리 머리 위를 들이우고 있었죠. 인도의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의 성장이 시작된 후 이런 소식이 들려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인도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이 공장이 인도 내 전자제품 생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나겠다고 한다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건 솔직히 말해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당한 요구 때문이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그 요구에 동참했죠. 인도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 급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삼성은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45시간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환경은 너무나도 고된 현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파업을 결정했고 CITU 인도 노동조합센터와 연합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중요한 시장이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더 나아가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서야 우리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첸나이 인근에서 삼성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죠. 삼성의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량은 인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그 제품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떠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파업에 동참했던 나와 동료들은 이제 후회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삼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 인도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설마 그들이 진짜로 떠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삼성전자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파업을 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삼성은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중요시 여긴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시스템이 인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 내에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오히려 삼성의 철수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삼성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우리 파업이 그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후회와 불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삼성의 결정에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들이 철수를 결정하면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혜택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 삼성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큰 요구를 했던 걸까요? 정말로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 파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인도의 전자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결코 인도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가 파업을 벌이면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파업 초기에 노조와 CITU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삼성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임금을 올려라. 근무 시간을 줄여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달라. 우리의 외침은 공장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일부 정치인들도 우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언론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삼성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죠. 처음에는 삼성에서 일부 관리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파업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는 식의 반응이었죠. 우리는 그들의 이런 반응에 더 크게 반발하며 파업을 장기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삼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체 인력을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는 처음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력? 그게 가능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첸나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온 임시 노동자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하던 자리에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삼성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성은 또 다른 대응책을 내놓았어요. 공장 자동화를 가속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한국에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었죠. 첸나이 공장에서도 점차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성이 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로봇과 자동화 장비들이 우리가 일했던 자리에서 대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죠. 삼성은 대체 우리 없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단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입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삼성 공장의 생산 차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공장에서는 여전히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점점 더 무리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임금 10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그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대체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자동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요구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이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은 처음엔 그저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는 카드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삼성은 정말로 첸나이 공장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첸나이 공장이 삼성이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설마 삼성이 이렇게 중요한 공장을 떠나겠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만약 철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점점 분명해졌어요. 첸나이 공장은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가정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이 철수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의 노동 환경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떠나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도의 제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 인해 삼성이 정말로 떠난다면 우리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잠식해 갔습니다. 우리 파업으로 인해 삼성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조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 많은 동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파업을 지속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요. 삼성의 입장이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은 없어 보였고 우리도 그들의 신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업이 시작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강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파업 장소에 나가서 외치는 구호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느끼는 피로감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불안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이었죠.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해 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이미 공장을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진짜로 떠난다고? 우리는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모든 상황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인도 전역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번 파업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서 인도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를 떠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죠. 실제로 애플, 폭스콘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들어 인도에서의 노조 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철수한다면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도 시장 자체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파업을 지지했지만 상황이 나빠질수록 점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죠.
일부 노조원들은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갔다며 이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철수할 경우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반면 여전히 강경파들은 삼성은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 무시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중 다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파업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외쳤던 그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 본사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내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과 노사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도 시장 철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첸나이 공장의 생산 축소를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성명은 우리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우리와의 협상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덮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함께 일하며 쌓아왔던 경험과 경력을 잃게 될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투자를 줄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삼성과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파업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였는지를 간과하고 말았어요. 삼성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경제의 필수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삼성과 인도에서의 삼성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으며 삼성 역시 그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내 삼성전자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내 삼성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기대일 뿐이었죠. 우리는 삼성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파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파업은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의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협력 없이 발전은 없다. 우리는 삼성과의 협력 없이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으며 단순히 우리의 요구만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한국의 삼성은 이미 그러한 협력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어야 했지만 그동안 너무 강하게만 나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삼성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멀리 가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후회에 눈물을 삼키며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위기의 끝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전자가 인도 철수를 고려한다는 공식 성명이 나온 이후 파업 현장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던 노동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일부 강경파 노조원들은 여전히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할 경우 우리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첸나이 공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고 삼성전자가 철수한다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죠. 삼성전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이상 공허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노조 내에서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철수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들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 100% 인상, 주 35시간 근무제, 고용 세습 등의 요구가 이제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 요구들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을 지속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요구사항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요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로 한 겁니다. 임금 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우리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죠. 삼성 측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 현실적인 선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는 우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삼성전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협상할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의 협상 과정은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차분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삼성 역시 우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첸나이 공장도 계속 운영될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고 삼성은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양측이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너무 우리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삼성과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파트너였던 겁니다. 협력 없이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 역시 우리와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기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삼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위협으로 돌아왔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셋째, 한국의 성공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배울 필요성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이미 선진적인 노사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인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너무 강경하게 나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노사협력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에서도 더 나은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첸나이 공장은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지켜졌고 지역 경제도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협력과 대화 없이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약속받았고 임금도 점차 인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삼성과 더 나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협력 없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업과 철수 위기를 넘어서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있어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노동자로 더 현명한 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우리 노동자들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